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소송이라는 게 실질적인 리스크냐, 특히 소위 얘기하는 필수 의료를 할 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과를 할 때 그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내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의료 소송에 대한 경험은 의사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사실 크게 되었던 사람 중에는 정말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도 있고, 저는 사실 제대로 된 소송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지만 상황을 대처하는 거에도 중요한 몇 가지 기술적인 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 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필수 의료를 했을 때 의료 소송 리스크가 훨씬 더 크냐,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중환자를 보면 이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당연히 커지죠.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할 때보다는 췌장암 수술을 했을 때가 환자의 사망 위험성이 더 높을 거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환자가 뭐 정말 양악 수술을 하고 사망을 하면 보호자나 환자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큰 수술, 암 수술을 하고 환자가 합병증이 생기거나 위험해지면 그건 환자나 보호자도 양악 수술에 비해서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수술을 했을 때는 의사의 실력이나 어떤 병원의 시스템을 떠나서 정말 불가항력의 합병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암 수술을 하거나 이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과들은 매일같이 소송에 휘말리고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의료 소송을 당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진료를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의사가 환자와 같이 많이 웃고 농담을 하고 이렇게 편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으면 그 환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자기 주치의를 소송을 안 한대요. 그리고 같이 진료를 했던 다른 스페셜리스트를 소송을 하고,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환자와의 관계나 환자와 공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사실 의사가 느끼기에는 별로 큰 수술도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한 환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죠. 자기가 보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환자한테는 병원에 입원한다는 경험이 엄청 큰 경험이잖아요. 환자가 느끼기를,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는구나. 환자분들은 충분한 설명을 못 들은 상태면 의료사고라고 인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 치면, 수술 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겁주는 거랑은 좀 달라요. 겁주는 건 A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B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20가지 30가지를 막 늘어놓으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이 얘기를 붙이는 게 이제 겁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해주는 거는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뭐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가지는. 경험이 없는 의사가 그냥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쭉 얘기하는 거랑, 많이 해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케이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여러 번 겪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자가 이해를 하면 그 해당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 내에서 생겼던 문제니까 이해를 해요. 의료사고라고 인식을 안 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었거나 겁주네 이렇게 인식을 한 경우에는 내가 설명을 들었던 내용의 합병증이 생겨도 이거 사고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환자와의 공감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 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일단 환자가 사고로 인식을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의료소송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아무리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정성껏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에 이제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분은 수술 결과를 떠나서 만족을 못 하실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진료를 했는데 동의서를 사본 발행을 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동의서 내용을 좀 복사를 하고 싶다. 물론 이거는 환자의 권리고 어떻게 보면 장려해야 될 만한 일이죠. 환자분이 동의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사본 발행을 해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선생님은 이 수술을 몇 개나 해보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다른 병원들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환자에게 고지를 하고 설명 내용을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 내용에다가 녹음한 내용을 자세하게 써놔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국 의료소송이 생겼을 때 유일한 자료는 의무 기록이에요. 환자의 진술도 중요하고 의사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재판부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료 기록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거를 보게 해드리고 제가 설명한 내용을 쭉 쓰면 환자분도 인정을 하거든요. 아,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의사가 조작한 거 아니야. 내가 설명을 다 들었어.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을 하면 조금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분들, 아무리 설명을 잘 들어도 의료사고로 인식할 수 있는 분들도 소송을 하려고 진료 기록을 띄웠다가도 보고 나서 이해를 해서 저는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소송을 당하고 고생을 하신 분들 중에는 제 영상을 보시고 저렇게 해봐야 안 좋은 환자를 만나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경증 환자만 본 것도 아니고 저도 대학에 있을 때는 안 좋은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준비들이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고, 또 소송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는 우리 후배분들, 의대생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